예,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이 드라마 가운데 하나였던 스카이캐슬을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글쎄, 여기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작게는 보이는데 이때 조국 전 장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앞서 주식 대박을 노린 정경심 교수 얘기를 살펴봤다면 이젠 강남 엄마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딸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스펙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이 공소장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세세한 걸 짚어보지.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모두 다 가짜 스펙이라고 결론을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와 잘 아는 한 관계자가 항상 좀 부부 모임을 가졌는데 그 부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조국 전 장관은 혼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부인을 함께 안 나오냐 물었더니 조 전 장관 하는 이야기가 부인은 애들 입시 때문에 많이 바빠서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최근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바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제 검찰이 밝힌 기소장에 밝힌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맞춤형 조작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지금 딸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영여고를 나와서 고려대학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과 전문대학을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부산대 의전을 지원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본인이 호텔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또 그 관련돼서도 이제 지원서를 냈고요. 자,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조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실패를 합니다. 자, 두 차례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죠. 그 실패를 딛고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조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 보면 사실상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했던 모든 증명서는 거의 전부 다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어떤 가짜들이 있었는지, 의대를 가기 위해, 의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볼게요. 장례식 평론가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공소장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건 바로 이 공주대 인턴,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 동안 체험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집에서 선인장 같은 작은 동식물 키우면서요, 생육 일기라고 하죠. 선인장이 오늘은 얼마나 자랐다. 이런 생육 일기를 써서 교수에게 가끔씩 보고를 했고, 3달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주대 연구소에 가서 이 수초가 들어있는 어항에 물 갈아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항에 한 달에 한두 번 물 갈아주고 집에서 선인장 키우면서 일기 써서 보고하면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 동안 인턴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집안 자식들은 이거 똑같이 해서 이 인턴 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주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 같은 확인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공문서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줄 처음 알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공주대 연구소에서 일본으로 학회를 가는데 정경심 교수가 평소 대학 동창으로 친분이 있던 교수에게 자기 딸도 일본 학회에 데려가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일본 학회에서 발표될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가 돼요. 하지만 검찰이 판단한 바로는 선인장 키운 것, 어항에 물 갈아준 게 논문의 3저자로 등재될 만한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2년짜리 활동 경력 뿐만 아니라 일본 학회에 참석한 것들, 논문 초록의 3저자로 등재된 것 모두 다 관련 사실이 없는 허위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와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이 인턴을 함께한 이 공주대 교수 있잖아요. 지난 8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 그건 논문이 아닙니다. 발표 초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들은 발표자를 영어 번역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거나 주 발표자가 발표하다가 자리를 비우면 포스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대학 동기 맞고요. 네. 1학년 때 잠깐 그 서클들 사이를 다니다가 그 당시 여러 서클 다녔다고 기웃거릴 때 아닙니까? 대학 동기는 맞았다. 저희가 사파로 좀 구성을 했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생육일기, 선인장 생육일기를 쓰고 조수인 부장. 네. 가서는 글쎄 수초라고 하는데 물 갈아주는 역할을 한 다음에 공주대 인턴을 했다.
참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고 생각이 많이 드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한 사랑은 이건 집착이고 잘못된 사랑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아이가 성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스펙을 아예 만들어버린다? 야, 이 아이가 뭐 의사가 되고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자라나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담하고요. 예. 또 이 선인장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연구실에서 생육일기를 썼다라는 스펙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고등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다녔을까? 왜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없었을까? 이런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공주대 인턴 얘기는 두고두고 좀 회자가 될 것 같아서 수초에 물을 줍고 집에서 선인장 키우기 일기를 썼다. 또 하나 짚어볼게요, 연정희님. 네. 눈에 띄는 건 저는 여기 뭐 다 대학이었는데 특히 다른 부산 A호텔의 인턴 확인서 이 호텔 부분이 좀 또 새롭게 알려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뭡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그 어디를 갈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 조국 교수의 딸이 나 그러면 호텔 경영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호텔 경영학과 가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또 인턴을 한 그 기록을 나옵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을 부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호텔에 대한 인감같이 직인 같은 걸 이제 받아요. 그리고 또 이걸 워드로 해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2년 동안 인터넷하는 기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건 가짜로 위조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위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대에도 똑같은 기간이에요. 자, 공주대에서 수초 실험을 하고 또 호텔에서 인턴을 하고 어떻게 같은 기간 안에 호텔에서 인턴도 하고 이 수초도 키우면서 선인장도 보고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죠. 자,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만든 겁니다. 참 이거는 전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보통 보면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작은 거 하나 위조하기 시작하면 큰 거 위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감한 게 바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이제 그거는 완전히 총장 직인을 따로 만들어서 위조하게 되는 그것까지도 진화되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이죠. 정경심 교수가 딸 의사 만들려고 위조 기술까지 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내렸는데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같이 보시죠.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 나에서 죽을래. 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수 위조학과 뭐 이런 거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참 영화는 영화일 줄 알았는데요. 물론 공소장의 검찰의 주장, 혐의입니다만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7개 중에요. 근데 정태현 변호사님, 이 인턴십 딸의 스펙 중 4개가 본인이 워드 프로그램, 정경심 교수가 워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고 심지어 나중에 바뀐 걸 또 업데이트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호텔 경우에도 기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본인이 또 그걸 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 같은 데도 처음에 이제 그 떨어진 의전원 거기에 낼 때는 그것이 이제 그 이름 자체도 표창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총장 표창장을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방법은 이제 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원래 거에 있던 그 직인이라든지 로고 그런 걸 옮기고 내용은 자기가 쳐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위조건 뭐 허위건 간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은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안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범죄이고 허위 내용으로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입학했더라도 쫓겨나를 알 때면 안 하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냥 나를 위해서 무조건 저렇게 위조를 해낸 거죠. 내용을 자기가 직접 다 작성한 거죠. 예, 이거 4개 말고 원래 그 부산의 A 호텔도 이 위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워드 프로그램으로 위조를 직접 한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예. 이 공소장을 읽어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2013년에 딸이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탈락하고 나서 엄마는 표창장 같은 조작을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전 그 부분이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될 수 없을 정도면 어떻게 하면 의사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면 엄마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표창장 등을 제대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로 전부 표창장 같은 거를 만듭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워드 프로세서로 아예 문서를 통째로 만들고 호텔 관계자로부터 대표이사의 날인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또 합성을 해서 문서를 조작합니다. 이 정도면 문서 조작 공장을 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말씀처럼 딸이 의전원에 낙방을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서 위조 기술도 늘어났고 이렇게 수많은 인턴들을 조작했다라는 게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입니다. 장해철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보면 글쎄요, 차명 투자도 그렇고 이 딸의 입시 비리를 한 인턴 조작 가짜도 그렇고 뭔가 정경심 교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이 크고 대담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셨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검찰이 포착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모펀드 그리고 차명 거래부터 시작해서 입시 의혹, 위조까지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더군다나 아까 우리 펀드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되고 법무부 장관 되자 오히려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명 투자하는 게 더 커져버렸잖아요. 주가 조작까지도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세상 모르는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서울대 교수였던 남편의 어떤 신분 사회적인 지위 또 나아가서는 청와대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민정수석이었던 남편의 권력이 아마 정경심 교수의 마음의 심리적인 방패막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것이고요. 검찰 공소장에도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서울대 교수인 남편 조국 교수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부분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몰랐다고 해서 저는 책임을 면피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고 앞서 조수진 부장 이야기해 준 것처럼 차이과대학 불합격하고요. 서울대 의전원에서는 서류에서 탈락을 해버립니다. 그 서류 탈락이 아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부터 총장 표창장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들을 이제 위조해서 다 쓰게 되는데 그 결과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합격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단순히 아주 작은 무슨 딸아이 입시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달려드느냐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전 사회의 입시 공정성, 그 신뢰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남은 혐의가 있다면 더욱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 딸에 대해서도 검찰이 필요하다면 기소와 조사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 안에서 불공정한 행위입니까?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도 이야기를 하셨죠. 자, 여섯 두 명 있는 집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압수한 걸 비난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 집회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란하게 했던 당시에 이 여당의 최고위원들, 여당의 의원들, 자, 이런 분들이 이런 사실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인지 한번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로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 썼던 각종 칼럼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네, 2010년에 한 문화부 장관 부인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의 비상임 감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서 조국 교수가 당시 뭐라고 했냐면요. 추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남편 때문에 특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남편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썼어요.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경향신문에는 칼럼을 뭐라고 썼냐면요. 예. 속물의 나라에서 살아남기란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기에서 속물이 되면 자신을 귀족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비판 세력을 역공격한다. 이렇게 씁니다. 정말 이 조국 전 장관이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스펙 위조 논란에 대해서 모두 실제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실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딸 조민 씨 역시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글쎄, 주식으로 돈을 좀 벌고 싶어서, 그리고 꼭 딸을 의사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는데, 이 빗나간 욕망들이 이번 공소장에 80페이지 가까운 공소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조민 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해왔던 이들, 오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표창장 관련해서 딸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딸은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었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걸 가짜인 줄 뻔히 알면서 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딸을 넣고 싶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딸도 넣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넣는데 그래도 그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닌데 그냥 너도 알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딸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입시와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인데, 그 마지막 완성 퍼즐을 맞추면서 검찰은 보다 많은 비난을 자초한 것 같은 느낌은 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서 활용 정정이 된다면은 딸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태현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저런 거 정치적 그런 고려 대상 딱 말고 저 딸도 무약이 엮었다라는 저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분들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딸을 공범으로 엮었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딸도 성년자고 본인이 의전원이라는 데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제출할 때 자기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안 가고 다르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런 문서의 행사에 있어서는 본인이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볼 때 조국 전 장관의 딸도 법리적으로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딸도 같이 기소하느냐, 그거는 이제 검찰이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머니가 주로 위조를 했고 어머니의 주도적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소한 마당에 과연 딸까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분들 주장처럼 저렇게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장혜철 변호사. 저는 저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던 장용진 기자, KBS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표현 써서 사과했던 분입니다. 자숙해도 모자랄 시점에 저기 나와서 검찰이 증거 없이 딸을 엮은 것 같다, 이런 알겠습니다. 발언을 할 그런 게 계제가 맞는지 일단 따지고 싶고요. 예. 이재정 대변인 발언에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딸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발언을 썼어요. 이렇게까지 이 국민들이 입시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여당의 유력 관계자들은 이 입시 부정을 여전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작게 보고 있다는 점, 이 인식 차이가 아직도 여전하구나, 극명하다라는 점에서 참 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진 부장, 정리를 좀 해보면, 근데 아직 어제부터 이 조 전 장관 이슈가 다시 커지고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하나하나 공개됐는데, 네. 여권 관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평하거나라고 정치권에서 얘기 나온 건 아직 없죠. 네,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이 두 사람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검찰의 공소장 너무나 구체적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종의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예. 공공재를 누구의 전유물처럼 쓰는 것, 이거를 서울 시민이 내는 교통방송에서 계속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이재정 의원은 그냥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의 대변인이에요. 예.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당론입니다. 언제까지 집권여당이 이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이렇게 선동에 앞장서야 되는지, 참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맞는지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1시간 가까이 조 전 장관 이슈를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주식 전문가 아니라면서 어떻게 대담하게 미용사 차명 거래까지 했나?
어떻게 검찰은 소설을 써라. 몇십억 부자가 페북 친구 차명 투자라고 말도 안 된다라는 공소장 얘기를 부정하시는 댓글도 있고요. 증명서 뚝딱 도깨비 방방 얘기를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조국 죽이기 표적 수사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공소장에 적힌 정경심 교수의 혐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뜯어봤습니다.